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자,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디올백 사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리고 사과를 해서 이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님이 사과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여권에서 그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하고, 저 민주당에도 똑같은 김정숙 여사, 김혜경 씨에 대한 사과 촉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반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과거에 권양숙, 김정숙 이런 분들 그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과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 사과가 이루어지면 김정숙이나 또 김혜경, 권양숙 이런 분들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반전의 기회가 오는 것이고 4월 10일 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다만 사과할 경우에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대선 당시에 학력 위조 논란 공식 사과를 하셨잖아요. 이때도 오히려 윤 대통령님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면서도 우리 김 여사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 여사님이 이런 입장에도 여당 내에서는 지금 사과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팽팽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이 우리 여사님 논란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 사과할 경우에 야권 경세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라기보다는요, 우리 김 여사님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기꾼들은 당한 거 아니에요? 언론 사기꾼들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김건희 여사님이나 우리 윤 대통령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이 세 분은 아마 이제 사과라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는가 아니다. 피해 입은 것 그리고 내가 약간의 불찰로 그 디올백을 받진 않았지만 놓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다시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신 부분은 약간 불찰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무이시기 때문에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님 본인이 사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국민의힘도 친윤 비윤을 떠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김 여사님이 상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이라는 분이 뭐라고 오늘 느닷없는 말을 하느냐. 영부인께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넌지시 밝히면서도 총선 영향, 민주당의 공격을 계산하면서 사과를 당에서 거부해주기를 암시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느닷없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사님이 사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지원이는 사과를 당해서 거부해주기를 암시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닷없는, 아니 이분이 정치 구단이고 정치 평론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여기 있는 김재구도 김건희 여사님 그 사과에 대한 발언 이건 정말 받아들이는데 이분은 그것을 당해서 거부해주기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던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뭐 정치한다고 또 출마한다고 합니까? 참 난 이해가 안 가. 자, 그러면서 박지원이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고 설사 사과해도 수용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처럼 사과해도 탄핵하듯이 이번에도 사과해도 특검으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 선씩을 했다는 게 정말 참 납득이 안 가요. 자, 이재명 이분이 오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분들 정말 이해가 안 가. 아니 김건희 여사님이 언론 사기꾼들한테 얘네들이 계획하고 연출하고 1년 이상을 한 1년 2개월인가요? 이 정도 모의를 꾸며서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 짓거리를 했는데 이제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몰카까지 찍어서 총선 앞두고 민주당 이길 수 있도록 허무맹랑한 짓거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 눈높이는 사과로 끝내는 봉합쇼 정도가 아니다.
국민들은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그런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해. 아니,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범죄, 전과사범, 그리고 수많은 못된 짓거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즉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헌법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헌법을 자기가 다 어기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뇌물을 받았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수사 후에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왜 처벌 안 받니? 감옥 가요, 감옥 가요 노래만 부르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요. 그 디올백이 무슨 큰 사건입니까? 이재명이 저지른 사건은 어마어마한데? 그럼 자기는 헌법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는 이런 사람이 남 보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또라이 같은 말을 하는 야당 대표 이번 총선에서 아주 그냥 혼내줍시다. 또 하나, 이인자라고 하는 정청래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올백 수수 사건은 사과로 끝날 전쟁이 아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죄 있는 사람에게 처벌이 따라야 한다. 똑같은 말을 해요. 사과하라고 노래 부를 때는 언제고 우리 여사님이 사과한다니까 사과 안 받아주겠다. 아니, 이런 느정없는 정치꾼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물 말아 먹으려고 작정한 거지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도대체가 정신 나간 집단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몰카 공작에 그 함정에 빠진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는 표현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어제 얘기해서 방송에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 정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여야가 있고 좌우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중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총선에서 중도층도 잡아야 되고 탈진보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사님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피해를 받지만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여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과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여사님께서 그냥 설명도 안 하시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중도나 탈진보, 진보 이런 국민들이 계속 의혹이 커지고 논란이 더 확산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사님께서 공개 해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 특히 이용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종전에 주장했던 사과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한 다음에 당했다. 이런 논리를 필 게 아니고 그냥 쿨하게 여사님한테 맡기시고 우리 당론은 여사님이 공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여사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요 4월 10일 총선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유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목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 얘네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음모 꾸미고 총선 대비해서 이런 늦어없는 일을 벌였다라고 본인들이 시인했잖아요. 아니 기자회견까지 했잖아. 재봉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사님께서 한 말씀 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그냥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4월 10일 날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 친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윤이라는 분들은 당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집단 행동에 나서고 이래가지고 계속 불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총선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초선의원 50명이 지난 해죠. 1월달 중순인가요?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 경영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리면서 당내 분란을 계속 일으켰죠. 초선 의원들이 아니 저번에 김기현 대표 사퇴 국면에서 신윤계 15명이 단톡방에서 김 전 대표 사퇴를 압박한 중진 의원들을 향해가지고 진짜 엑스맨은 강민국 의원이고 또 최춘식 의원이다. 이러면서 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정치도 모르는 분들이 이런 느정없는 짓거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아주 국민의힘 이러면 등을 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신윤계 이분들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국민들이, 당원들이,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달에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원주 친윤인 권성동, 윤한흥, 이철규 현재 영입위원장 맡고 계시고 공관 위원이죠. 이분이 신친윤계를 뽑히지만 개파 리더보다 윤 대통령과 당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친윤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구도, 국민의힘, 대통령실 여기에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세요. 마음을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이 친윤이라는 분들이 하는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자기가 배치달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한다. 김재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에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고, 이번에도 보세요. 대통령님하고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약간 무언가 트러블이 있다고 기사나오기 시작하니까 친윤이라는 분들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대통령님의 의중도 모르면서 자기들 잣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서천 화재 일어나가지고 가셔가지고 다 봉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모릅니까? 그 모른다는 거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수도권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하고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디커플링, 분리를 오히려 반기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느정없는 짓거리예요. 대통령님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수도권에서 이번 충돌을 계기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깰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소곤소곤 하면서 계속 지금 부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지금 총선 이후에 정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는 마지막 공천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한 위원장에게는 이번 총선이 미래 권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한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현역이든 예비 후보든 결국 득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결론이 뭡니까? 친윤들이 하는 행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친윤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 아마 이 사람들은 느닷없이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잘하셔야 됩니다. 막 거기에 매달리고 줄 설 겁니다. 이런 정치는 민주당에서 하는 정치지 국민의힘에 이런 정치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김웅이는 이번에 총선 출마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런 애가 아니 김건희 여사님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잠재우려면 왜 외국에 나갑니까? 국무가? 이런 느장없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얘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권력자가 불공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라. 김웅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사님 같은 경우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사저로 가거나 잠시 외국에 나가서 있으면 된다. 그래야 이 국면을 뒤집을 수가 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하는 소리 참 느장없는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디올백 몰카 같은 사건이 일어난 예가 없었다. 파급력이 크다.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들어올 공세들이다. 민주당은 큰 선거 때마다 항상 선거 공작이 있었다. 자, 이번 총선에 관련해서 김 여사와 관련된 공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라. 아니면 사저에 가서 푹 쉬어라. 그러면서 김웅기가 저희 당 선거 공작에 먹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총선에 패배가 되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몰카 피해자라고 하는데 뇌물을 줄 때 뇌물 주는 사람이
몰래 촬영해 놓으면 뇌물 받은 사람은 몰카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같이 정치한다는 잡배들이 이딴 짓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명부인께서 아주 소상하게 공개 해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불찰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사과드리겠다 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막 잡음 생기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친윤이라는 분들 이제는 정신 차리십시오. 80여일 안 남았어. 선거. 저는 오늘 이번 주 주말쯤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뭐 사과 형식으로라도 국민께 꼭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아니 여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고 대통령님도 아마도 여기에 찬성표를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님도 이번 총선에서 엄청난 날개를 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판이 될 것이다. 난 그렇게 아주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